정 차장님은 어떤 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 영조 정보이라는 회사 좀 들어왔는데요. 이 회사는 그 AI 서버 그 손톱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우라하고 52주 신고 진행했습니다. 아, AI 서버요? 네, 서버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시가총액 지금 598억 위안 정도 되고요. 한화로 네. 계산하면 11조 정도 되고, 그 PER는 20배, PBR는 3배 정도 되고요. 이 회사는 그 서버 기준으로 하면은 전세 글로벌 2위입니다. 글로벌 2위나 돼요? 네, 9.4% 정도 되고요. 중국에서 1등입니다.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냥 압도적 1등이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 AI 서버 기준으로 MS 글로벌 1등입니다. 네, 글로벌 전체 차지한 비중 20.9%, 중국에서 5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별은 주로 회사는 그 서버 그거 조리하는 사업이 하고 있고요. 서버 기준으로 하면 80% 정도 되고, AI 서버 기준으로 19%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90%, 해외 9%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글로벌하게 21% 정도 1등으로는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맞아요. 다 하는 거네요. 네. 91%고 해외가 9%. 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당장 궁금한 것은 이쪽 시장이 그냥 포화 상태에서 이 회사가 그냥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처럼 한 50% 차지하면서 그죠? 네. 근데 시장 자체는 성장을 안 하는지, 네. 그런 부분은 최근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출 동향이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그 작년 매출은 좀 지지부진하고요. 작년 매출은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수익은 3.8%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는 그 4분기 그 매출 그리고 수익은 다 그 슈크냈고요. 네. 거의 동기 대비 19.4% 빠지고 수익은 동기 대비 18%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는 또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4분기 락다운 좀 확산되니까 그 이동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 현지 서버 투자 수요도 부진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실적은 슈크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맞습니다. 작년에 락다운이 심했었으니까. 오히려 락다운 때문에 그게 이연돼서 올해로 확 넘어오면서 올해 매출이나 이런 게 급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매출은 거의 동기 대비 19.5% 정도 증가하고 수익은 거의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증가한 주요 요인은 그 GPT AI 기술 혁신 때문에 좀 좋아질 수 있다고 그 판단하고 있고요. 동사는 지금 AI 서버 시장은 손톱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냥 AI 서버 시장 전체 점유율은 20% 정도 1등으로 차지하고 있고, IDC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시장 동사 AI 서버 점유율은 50% 이상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그 AI 트레이닝 서버, 추론 서버, 메타버스 서버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AI 뭐 여기 1등이라고 돼 있어서 AI 서버, AI 서버가 뭔가 좀 궁금했었는데, AI 트레이닝 서버, 그리고 AI 추론 서버, 그리고 메타버스 서버, 이렇게 뭐가 또 종류가 나뉘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많은데 그쪽에 다 GPT 연구해서 좀 있어서 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가 이 회사 비중도 크지 않아요. 중국 시장은 AI 서버는 수요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에 그 GPT 기술 때문에 이거 다시 관심도도 빠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는 그 조그만 업체들이 지금 다 AI 서버 쪽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부분은 많이 내려오는지 그 지켜봐야 하고요. 특히는 그 AI 서버 가격은 부동 서버보다는 수십 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그 가격이 얼마인가 궁금했는데. 거의 지금 부동 서버 하면은 6만 위안 정도 되고요. 근데 그 AI 서버 하면은 거의 뭐 20만 위안 이상도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1분기는 또 추가적으로 20% 정도 인상하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6만 위안, 6만 위안이면 200 정도 요즘 곱하면 되니까 하나에 1,000만 원, 1,100만 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서버 가격인데 AI 서버 가격은 이거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부동 서버 기준으로 하면은 GPM은 거의 10% 정도 되고요. 예. 그 AI 서버 GPM은 15% 정도 됩니다. 총 마진율도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더 높습니다. 고객들은 대개 어느 쪽이에요?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정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정부요? 네, 정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는 다 이 회사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별한 거는 회사는 괜찮은데요. 매출은 성장 그리고 수익이 성장은 다 비슷하게 20% 정도가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영업이익률, 수익률은 되게 낮아요.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거의 3% 정도 돼요. 네, 왜냐면 이 회사는 거의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마진율 높지 않아요. 최근에 그 가격 인상해본 부분은 또 솔직히는 그 이 회사는 인상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 GPU, CPU 가격 인상해서 네, 거의 20% 올라갔어요. 그럼 부품 같은 거를 네, 다른 데서 맞아요. 조달해가지고 맞아요. 조립해서 맞아요.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의 80% 인텔입니다. 네, 80% 인텔인데 엔비디아 거의 10% 정도, AMD 10% 정도. AI 서버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만의 뭐 대단한 경쟁력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시장 점유율 네. 중국에서 독보적인 1등인데 이거 이 회사는 아마 중국 시장은 계속 1등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바로 그림 2번 보시면 이 글로벌 대표적으로 서버 업체 GPM 그 추이고요. 이 회사는 거의 10%만 밑에 그거 10%그 노란색 그 추상이고요. 거의 1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버 업체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위로 아마 계속 중국 시장에서 1등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독보적인 1등인데 시장 자체가 17.5%씩 성장한다고 하니까 네. 이 정도 성장은 하겠네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옛날에 약간 이런 약간 SI 업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들은 약간 또 노동 집약형 산업처럼 예. 맞습니다. 마진이 거의 좀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회사가 OP 마진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OP 마진은 대충 5% 정도인 것 같습니다. 5% 정도. 네. 순이율 기준으로 3%. 그러네요. 다만 그 투자 포인트는 AI 서버이니까 AI 서버 그 GPR 마진율 거의 15% 정도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아마 수익률은 5% 정도 불수 가능성이 있어요. 예. 글로벌 대표 서버 업체 GPM 추이에 보면은 네. 델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미국의 델 컴퓨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조금 예. GPM이 높은 편이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캔슬링 관점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 C도 먼저 보시면은 이거 자본기 수요 부진 때문에 동의 대비가 둔화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거 아니고 다만 그 연간 기준으로 하면 5년 연속 수익 다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네,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은적으로 보시면은 이 회사는 딱 하나입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하면은 마진을 줄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건 해당되고요. 그 리더적으로 보시면은 중국 시장 1등이고 글로벌 2위 정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대주주는 지금 35.80% 지분을 가해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 대주주는 그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고. 예. 기관은 5% 정도 하고 그거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은 0.25% 지분 좀 매입했어요. 그 시장 상황적으로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AI 서버 투자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은데요. 다만 그 미국 기술 규제 영향으로 성장성은 아마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텔 거의 80% 정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좀 수출하지 않으면은 약간 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하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네. 반도체를 규제하는 이유도 이 4차 산업혁명, 네. 이 AI에 대한 부분을 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약간 좀 리스크가 네.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 국내산 그 GPU는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부품 조달할 때 네. 인텔이 90%고 인텔 80%. 인텔 80%고 엔비디아가 10%, 10%라고 AMD 10%.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이죠. 아, 네, 그렇네. 바로 그 리스크입니다. 다만 그 미국 요즘에 그 기술 수출 그 규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인텔, 엔비디아, AMD 계속 그 제품 바꿔 써서 우후 수출하고 있잖아요. 우회 수출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은 뭐큰 영향이 없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한테도 GPU 수출 네.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미국 또, 정부가. 네, 또 갑자기 그거 뭐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 GPU로 대신 수출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인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뭐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투자할 때 이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는 거 예.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니까 네.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약간 네. 처음에는 오 괜찮네 마켓이 그래도 계속 17%씩 성장하고 독보적인 중국 1등이고 대주주가 또 오히려 중국 정부라는 것도 네.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딱 이 지금 미국하고의 그런 견제에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네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테이블 봐도 지금 P랑 PB 밴드가 네.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비싸지 않다고요? 네, 제가 그 인호회사는 중국형 인호회사는 거의 30배 정도 받아요. 아 30배.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그 EPS 성장률은 거의 매년 20% 후반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왜냐면 이거 또 1등이니까 거의 프리미어 주고 거의 40배 정도 줘요. 그래서 40배 주면은 지금 목표 주고는 53회 정도 되고 약간 그 중간 대비 좀 업세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22배니까 아직까지 30배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런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제가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 보이진 않아요. 네. 20%씩 성장하는데 뭐 PER 22배는 거죠. 네, 비싸지는 않은 그런 주식인데 네. 약간 정책 리스크가 예. 있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무 프로께서 최근에 계속 좋은 주식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식 가져오셨나요? 네, 제 이번 주 52주 신고가로 이제 현대모비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동안에 엄청 무거웠다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그 하이투자증권의 조이승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이제 참고하였고요. 이번 달 이제 12일에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네. 리포트 제목은 이제 수익성 개선 가시화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타겟 프라이스를 29만 원으로 잡으셨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이제 21조 8,270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제 종가는 23만 1,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은 6.79배, PBR은 0.51배, EPS는 34,186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PBR 0.5, PER 6.7, 뭐 굉장히 이제 싸다 그죠? 이런 주식은 보면 에이 성장성이 뭐 5%도 안 되겠지 이런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이 1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거의 30%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왜 그런지 한번 어떻게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올해 연 매출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달 1분기 전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 이제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13.8조 원, YOY 대비 22.7% 상승. 영업이익은 이제 5,688억 원으로 이제 YOY 대비 47.0% 상승으로 이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의 생산 정상화, 전동화 확대 흐름으로 시장 기대치를 이제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셨고요. 모듈 및 핵심 부품의 매출액은 11.4조 원, YOY 대비 27.3%, 영업이익은 789억 원으로 이제 YOY 대비 이제 흑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대수는 이제 전년 대비 16.8%로 완연한 생산 정상화 흐름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고요.
동사는 현대차 그룹 내의 전략적 부품사로서 이제 외형 성장을 함께 했으며 이는 가동률 개선을 통한 고정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제 친환경 판매 대수는 이제 전년 대비 47.7%로 전동화 비중 확대를 통해 현대차 그룹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전사 수익성을 견인하는 이제 AS 부문의 매출액은 2.4조 원으로 YY 대비 17.8%, 영업이익은 4,890억 원으로 이제 YY 대비 15.8%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내륙 운송비 부담이 높았던 작년 하반기에 운반한 재고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인식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이외에 이제 일회성 비용 관련하여서 작년 내내 발생했던 생산 전문 회사 설립 관련 이슈는 이제 해소되었지만 연초에 집행한 임직원 특별보상금에 대해 500억 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비스가 현대차의 부품 보통 보면 이게 순정 제품부터 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AS에도 전적으로 기아, 현대 다 모비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도 현대 고객분이 계시지만 현대차가 열심히 일해도 이익은 모비스가 다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비스의 이익률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도 보면 YOY로 영업이익이 47%나 증가하는데 OP 마진이 이렇게 증가해서 겨우 4.1%예요. 마진이 별로. OP 마진이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예. 방금 하신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아 최근에는 예. 뭐 어떤 게요? 그러니까 모비스가 열심히 일해도 아하. 그 이익률을 현대차 기아가 가져간다.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예. 그래서 여기 매출 추이 보면은 꾸준히 느는데 예. 이게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드는데 이 회사는 그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개인 의견이니까 뭐 네. 제가 또 직접적으로 뭐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또 관계자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 안 좋겠죠. 예. 일단 뭐 회사는 뭐 그런 거 없다 뭐 얘기하긴 할 건데 일단 조금 내용을 더 볼까요? 이제 연간 매출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간 매출액은 이제 58.1조 원으로 이제 YY 대비 12% 상승, 영업이익은 이제 6억 원으로 이제 6조 원으로 YY 대비 28.8%로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외형 성장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은 연초 공격적이라 우려했던 것에 비해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했는데 작년 내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이제 다소 완화되면서 수익성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중국 공장 매각 혹은 수출 기지로의 활용에 대한 전략이 가시화되며 중국 지역의 가동률 개선이 이제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성 악화를 주도해왔던 운송비는 하향 안정화되었다. 이를 반영해 연초 작년 대비 50% 낮아진 수준으로 운임 계획을 완료했다고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S 부분에서 작년에 인식된 고비용 재고 소진이 이어지며 상조하고의 이제 회복세와 함께 연간 기준으로 21.1%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외에 올해 이제 R&D 비용과 팩스 투자가 각각 1.6조 원, 이제 작년 대비 19.6%, 2.6조 원, 작년 대비 이제 152%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투자가 집행되는 전동화 부분의 외형 성장은 긍정적이나 수익성 개선이 이제 좀 더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수주를 확정한 뒤에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동사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이제 매출로의 연결이 이제 증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에 그 납품하는 매출 비중, 소위 말해서 그 그룹 내 의존도 그런 게 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체 매출에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 그 정확한 수치보다는 이제 대부분 이제 현대나 이제 기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글로벌 이제 수주 쪽으로 이제 봤을 때 20년도에 이제 한 1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작년 이제 기준 이제 46.5억 달러까지 이제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지금 완전 올랐다고 해서 좀 조금씩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추는 지금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출이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수출인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그런 데로 뭐 수출한다고 제가 기사 본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현대 기아를 제외한 이제 해외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17억 5천 달러? 이게 작년에 이제 46.5억 달러인데 이제 예.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되게 고무적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제 요인으로 이제 중국 공장 뭐 매각 혹은 뭐 수출 기술의 활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좀 그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현대나 기아가 이제 중국 쪽 사업이 좀 되게 오랜 기간 부진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래서 이제 그 현대 기아의 선택은 이제 중국 시장 전기차에 이제 집중 투입을 하는데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된 차량을 아시아나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아까 최성문님 말씀하신 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좀 남아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이익 안분을 그죠?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요즘 원달러 환율이 좋아서 들어오는 이익이 많을 건데 그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가 이제 수주를 주는 입장이니까 그죠? 위에서는 그걸 현대모비스의 부품을 받아서 최종 소비로 매출을 이어지더라도 모비스한테 얼마나 이제 떨궈질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옛날에 지배구조 따지면 어떤 사람은 현대모비스가 올라가야 정의선 회장님한테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죠? 현재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기아 외 8인으로 31.47%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뭐 한 8.5%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아 외 8인이 31.47%.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8.5 있고 여기 기아 외 8인의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 옛날에 요즘은 현대 기아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이제 안 하는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그 지주사로 전환할 때 조세 특례를 해주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0.32%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은 0.32%.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정의선 회장님이 그럼 뭐 어떤 글로비스 많이 들고 계시죠? 글로비스 네. 그럴 겁니다. 글로비스 한번 해보세요. 글로비스가 지분율이 좀 높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나 아직까지는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지 못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오래된 얘기죠, 진짜. 그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어디에 이익을 많이 잡고 뭐 이런 게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 20% 가까이 갖고 있고 자 캔슬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기 순위 말씀이십니까? 캔슬링 관점에서 분기 예. 그 다음에 연간 이제 주당 분기 순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부터 계속 2분기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예. 연간 순이익으로 이제 확인했을 때 이제 2년 연속 증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증가를 해도 좀 의미 있게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증가하는 폭은
어느 정도죠. 근데 뭐 올해 28% 증가하고 매출이 12%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이익 성장 모멘텀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이게 뉴에서 제가 좀 혹시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뉴 프로덕트 개념으로 전기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 혹시 모비스의 이익률이 좋아지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좀 시기별로 영업 이익률 하락 시기별을 이제 좀 확인해봤는데 네. 그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조금 물류비가 좀 상승을 해서 약간의 이제 좀 부담이 있었다고 봤는데 아, 물류비가 상승했대요. 예 맞습니다. 아, 그 물류 담당하는 게 현도 글로비스인데. 예. 네. 예 그래서 뭐 내륙이나 이제 해상이나 이제 뭐 항공 쪽 다 모두 다 올랐다고 해서 이게 약간 좀 영업 이익률에 좀 부담이 됐던 걸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뉴 프로덕트 뉴 여기는 뭐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이제 국내 전기차 분야에 이제 24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예. 발표를 했는데, 네, 봤어요. 예,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정부 정책 지원까지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자동차 이제 뭐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 전환으로 해서 이제 뭐 종합계획 R&D나 이제 세제 혜택 그리고 뭐 인력 양성 등의 지원으로 전기차 전환 산업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모비스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는 당연히 없을 거고 자사주 매입 같은 거는 혹시 안 합니까? 자사주 제가 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자사주 소각을 오히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하고 관련된 마지막 공시가 작년 12월 8일이었는데요. 그때 20만 6천 원이었고, 네. 네, 지금은 23만 1천 원. 그래서 그 연내 1,500원 자사주 매입 이후에 또 전략 소각 매입을 한다고 이제 대응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00억.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아, 올해도? 예, 올해 연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시총이 21조인데 1,500억을 한다고 하니까 1.5% 정도 하는 거네요. 배당은 얼마 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배당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원씩 하네요. 4,000원씩. 예. 그럼 20만 원 기준으로 하면 4,000원씩 한 2% 정도. 잠깐만, 2%가 0.2%가. 2% 내외 될 것 같습니다. 2%죠. 그리고 그렇네요. 우선주는 4,050원. 4,050원 예. 하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해서 한 1.5%니까 이래저래 그래도 3.5% 예. 정도 현대차랑 보통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은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기관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현재 지금 외국인 저희 그 차트 밑에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별 추세를 이제 제가 확인했는데 외국인 현재 지금 어제 기준 이제 36.64% 정도로 보유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0.15%를 이제 매수했고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 한 0.27%를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조금 많이 이제 매도 추세에서 이제 최근에 이번 달에 이제 조금 이제 매수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은 매도로 일관하다가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매수로 좀 돌았었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36.6% 그리고 기아 특수관계인이 31.5%, 국민연금 합치면 딱 국민연금하고 특수관계인이 딱 40%거든요. 40%에 외국인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합치니까 또 한 41% 되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이제 한 82%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잠겨 있는 물량이고. 예. 나머지 한 18% 정도가 유통물량. 유통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런 거 보면 수급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워낙 이 어닝 모멘텀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꽤 안 좋았어요. 21년도에 현대기아차에서 애플 아이카 생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그때 고점 한 40만 원 찍었었네요, 보니까. 40만 5천 원 찍었던 게 21년 1월 달에 찍고
20만 원이 깨졌다가 지금 다시 29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L 관점에서는 어때요? 예, 제가 이제 작년 기준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오토모티브 자료를 이제 제가 참고했는데 글로벌 이제 100대 부품 기업 중 현대 모비스가 한 6위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국내 첫 기업이라고 이제 하였고,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보면 일본의 덴소? 예. 그렇죠. 예. 예, 덴소랑 많이 비교를 하고 덴소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또 발돋움하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기대에 못 미쳤는데 M 시장의 방향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예,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이제 올 초에 뉴 모비스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제 핵심 전략으로 이제 전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비티 등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중심 체질 경영 이제 변화를 이제 강조하였는데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핵심으로 부각되는 만큼 이제 향후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이제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이제 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BR 0.5니까 그죠? 예. PER도 7배가 안 되니까 되게 싸긴 한데 뭐 현대차도 비슷해요 사실. 예, 그래서 완성차에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부품에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완성차 쪽에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이익에 그는 나누기가 최근에 좀 변화가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다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진에서 그죠? 예. 정인선 회장님이 어느 쪽 회사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전장화가 계속 예. 전기차화가 계속 됐을 때 굳이 모비스에다가 두지 않고 네 그냥 현대차가 직접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로봇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꼭 모비스를 통해서 안 하고 현대차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그걸 갖다가 사업 안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뭐니 해도 좀 수익성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바로바로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에서 얼마 이익이 늘어난다. 10원 올라가면 뭐 100억 늘어난다. 이런 게 좀 명확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모비스보다는 또 그냥 완성차 현대 기아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PER 밴드나 PBR 밴드로 보니까 이 밴드로 보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 그죠? 네,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PBR 밴드 이 중간에 검정색이 이게 0.5겠죠. 지금이 0.5니까. 근데 색깔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 1배에 마치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워드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트레일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이익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PBR이니까 이거. PBR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제가 같은 거 잘못 그러네. 차트를 PR 차트를 아닌데 PBR 차트인데 이게 두 개 다 PBR 차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밴드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근데 PBR이 지금 0.5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BPS가 그렇게 낮지는 않으니까. 1페이지 끝에 줄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핵심 부품 수주 확대를 통해서 높은 R&D 비용 상승 실성 필요하다.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예. 뭐 외생적 변수, 뭐 물류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돌아오고 하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전동화라고 이제 한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게 그 전기차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전동화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 플랫폼 중심으로 관련 부품들인데 거기에 투자가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전기차 수량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낮아진 건데 그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정상화 되는 거고 근데 그 플랫폼에 얼마의 마진을 책정해 줬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상화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누구 대답을 할 수 없겠죠. 내부적인 건 요인이니까. 근데 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성은 그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이제 구독 경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마진 1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쪽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어느 파일을 먹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선 회장님 지분도 뭐 0.3? 뭐 정도 있으신데 사실 그 반대 측에 있는 게 이제 다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정윤선 회장님의 지분도 아직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양날개로 지금 이제 다각화시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다시 체크해봤는데요. 네. 포워드로 PER이 한 6.8배 정도 되고요. 네. PBR이 한 0.5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제일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요게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최근에 약간 가치 영역에 있는 지주사들 그런 주식들도 좀 올라오고 예. 해서 그렇죠. 네, 뭐 가격상으로는 뭐 크게 부담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담 없는 것 예, 같아요. 다른 것들 오르고 나면 이제 이것까지 또 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또 현대 기아차 그룹 자체가 이제 뭐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지금 3등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비스한테도 그 수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세 가지 종목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덴티움,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는 낭조정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